안녕하십니까. 자, 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그래서 22번째로 가정교육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교육 국민운동에 대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생률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49%입니다. 2020년도치 2년 전거는 50%인데 여기서는 49%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는 45%고요. 다문화 결혼 수가 한국인 전체에 비해서 9%에 해당됩니다. 여기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요. 그래서 이 국민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20대 초기 결혼 소개팅 같은 것을 돈 받고는 해주지만은 지금 안 하니까 한 5번까지는 이 국민운동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혼 기표 거절 대안 같은 거 국제결혼도 지금 9%인데 45%, 75%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하자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인율 49%, 다문화 45%인데 10% 이하로 줄이자 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해야죠. 뭐 구체에 가면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어요. 정신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치매 활동에 대한 것을 예방해주는 운동들을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많이 벌리고 있는데 자녀 낳고 이혼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이 중요한 부분은 안 해요. 물론 시군구 가족센터 있는데 가족센터에 대해서 가끔 가봤는데 다문화를 위해서는 합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한국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하는 데를 제가 못 봤어요. 빨리 이혼해라 하고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혼을 시키고 있지만 이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은 없으니까 해결 대안이 곧 이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유입, 입양, 유출을 금지하고 유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혼외 자녀를 합법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든지 지금 2.2%에서 새로 통계는 2.9%가 혼외 자녀라고 나왔던데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에 있는 제2국민들 데려다가 양육한다든지 또 홀로 사는 40세대에 대해서도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말로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세 편씩 보내주고 그냥 의견 들어보고 또 기록을 다 해놓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체계해야지. 뭐 전화를 하십시오. 그건 절대 안 돼. 부모도 못 오고 형제간도 못 오는 일을 다인이 한 번 두 번 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 국민운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MBC가 준비한 연말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의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산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부산에 사는 20대 청년들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조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율을 모니터하면서 더 나은 출산 정책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Ça n'est pas possible parce que ça ruine la confiance des gens. Donc il faut une politique familiale qui soit conséquente et qui soit stable. 이런 노력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6년 1.6명에서 2015년 2.1명까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는 파격적인 경제 지원도 한몫했지만 제도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온 점이 더 커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정입니다. 시민단체라는 건 상당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단체거든요. 그들이 다 준비해갖고 정부에다 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공무원들 불러놓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이 바빠가지고요. 그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시민단체가 틀려요. 프랑스는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제안을 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는 대안을 세우는데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많이 학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공무원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전한 대응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받아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앉아서 뭐 좋은 의견 내놔보라 해가지고 없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제 지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프랑스가 하는데 또 한 가지는
63%가 혼외 자손입니다. 우리나라는 22.9%밖에 안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도 무슬림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프랑스 무슬림 얘기를 또 할 겁니다만 무슬림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프랑스 인구가 좀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거죠. 자, 60여 명 나오다가 19만 명으로 줄어들다든지 이런 상황이다 이것이요. 이분이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만 조영태 교수가 미래 인구 공존,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 인구학과 경제학, 그다음에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획, 정해진 미래 인구학이 말하는 거,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공무원을 조정하고 어떻게 사회가 변한다, 대학이 얼마 없어지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미리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질 거 알고 없어지기 위해 이걸 대비해서 연구하는 이제 교수죠 이분은.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고 대안을 세워보자 이거죠. 프랑스처럼 다른 나라처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고출산과 이혼 방지 등 한국의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안정된 가정을 위하여 해야지. 얼마 있다가 이혼을 지금 내 아는 사람 몇 사람도요 지금 별거 중에 있어요. 곧 이혼한다 이거죠. 아직 신고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해결해야 되고, 제 친구 하나는요, 우리 동네 이제 고향 친구인데, 자기는 죽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조상님은 어떻게 뵀냐 이거지. 죽는 걸 뵈. 예, 세 자녀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 자녀 셋 있는데 결혼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작년에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올 추석에도 지금 여기 시골에 있다가 그 사위 만나라고 서울 자기 부인이나 애기 있는 집에 올라왔어요. 시골에 와서 살거든요, 이제. 약간 요즘에 결혼하는 가정이요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들어보면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호소하고 한탄 섞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죽겠다 이거예요. 내 또 다른 친구는요, 자기 큰아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큰아들 집에 가들 못해요. 전화번호만 알지. 근데 이번 추석에 왔더냐, 설에 왔더냐 그러니까 오기는 왔대요.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이혼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도 대상을 정하고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남성 74%가 41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걸 얘기하면 지금 남성이 25세, 49세 남성이 절반이 미혼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자세히 보면 40% 나, 47%. 그런데 그것은 2020년도에 4년 전 얘기예요. 4년 전 할 수 있는 거 지금 50% 넘는다고. 나는 51.5%로 봅니다. 나는 50% 잡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9% 아까 얘기했죠. 9%. 그 다음에 이거를 빼면 나머지 41%가 한국에 결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20%. 혼인한 사람이 이혼이 49%니까 이혼한 사람이 20%고, 그 다음에 그대로 혼인을 남은 사람이 20%.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111만 명.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한 사람 가운데서 이혼한 사람이 22만 명. 그 다음에 25세, 49세 50%가 결혼을 안 했다 했으니까 이게 277만 명입니다. 이걸 합치면은 4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 즉 74%라는 남성이 지금 결혼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74%가. 이건 절반이 미혼이다. 아마 이혼한 사람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결혼이라든지 국내결혼이라든지 소개팅 같은 걸 통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해도 해봐도 안 하고 그냥 돈 줘도 안 되더라.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개인이나 가정교육 인도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주관하는 거는 여성가족부가 장관이 각 시군 가족센터 다니면서 직접 자료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뭐 서울에 가만 앉아서 몇 사람 나오고 식사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것보다도 가족센터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료를 모아야 직접 장관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못 하고 안 하면은 뭐 대통령으로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료 제작을 할 때 사명과 내용이 있는 단체들이 해야 한다 이겁니다. 뭐 해도 월급 받고 안 해도 월급 받는 공무원은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곤란한 것을 극복하는 가정들, 국제결혼을 잘하는 가정, 또 청년들에게 결혼을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유튜브, 3, 4명이 왜 필요한지, 국적을 받은 경험이 어떤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도저히 들어가죠. 지금 우연히 일반 시청 그거 말고 만들어서 깔아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과 평가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육부 사람들 뭐든지 모르겠어요. 참 한심한 교육부 사람 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지 아니하고 지금 교육은 잘한다고 돈을 많이 들어가는데 왜 사회 변화를 못 시키냐 이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뭐 교통부 장관이 그거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변화를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시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교육부가 문제다. 나는 이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정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제가 한 30년 전부터 필리핀을 가면은 12명이 한 교실에서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3명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왜? 저 공교육이 죽어가지고 공교육 갖고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한 30명 모아놓고 선생 하나 가르쳐요.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은 파랑기를 들어요. 질문이 있으면 파랑기하고 빨간기 2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빨간기를 들면은 뭐 모르겠다든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한 2개 길을 꽂으면 선생님 가서 보는 거예요. 뭐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질문하고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해요. 귀만 들고 선생님 가서 딱딱 말 안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도 대안교육이라고 그런 걸 좀 하다가 많은데요. 하여튼 공교육이 죽었으면 그런 대안교육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산율이 지금 변동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농경사회일 때는 중매결혼을 했죠. 근데 지금은 농경사회 아니니까 이 사람들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안 한다는 겁니다. 정보시대니까 연애결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중매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여기 유튜브에서 제안한 건데요. 이게 일부 제안이기도 하지만 결혼시장에서 여자가 갑이었던 아주 짧은 시간이 벌써 끝나버렸다. 이제 뒤에가 나오면서 갑이란 말이 잘생긴 남자와 남자를 경험한 여자들은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남자친구한테서 프로포즈를 못 받아서 애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이런 현실의 전문가들이 이런 방향을 잘 정립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가정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면요. 한 20만원 내고 한 3, 4일 가서 교육 받아야 돼요. 20만원도 좀 어렵지만 3, 4일 빼기도 힘들어요. 뭐 서울에는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직장에 쉬고 해서 그걸 많이 합니다만은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정교육이라 이겁니다. 가정교육 인도자들을 활용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 인도자에 대한 이제 한 챕터 나옵니다만 그걸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20대 초반부터 연애 같은 중매 결혼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제 결혼을 많게 해준다. 자, 이게 지금 이상한 표가 나왔는데 이걸 먼저 말들이 유행할 때 설마 초식 남자라는 저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될까?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런 자, 육식녀 초식남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입니다만 초식남은 초식동물처럼 성격이 온순하고 연애나 외부할 때 소극적인 남자를 이끌는다. 반대로 육식녀는 연애는 적극적이고 고백받기보다는 먼저 고백하는 선호하는 강한 여자를 말한다.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단어고 그 말인데 이런 것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없었다 그런 얘기고 하여튼 이런저런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혼율이 46% 높아지고 이혼 없이 성공하도록 가정교육 운동을 벌려서 이런 일을 잘하자 그런 말이고요.
아름다우면 나이가 없지만 생식 능력에는 나이가 있다. 20대, 40대, 20년밖에 아니라 이겁니다. 15년이에요. 아니, 한국인들 8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30대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지만 40세, 60세, 100세 시대까지 어떻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이거죠. 약간 뭐 이제 45세, 50대는 못 낳는 거니까. 물론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데는 보물가와 여러 요건이 어려워서 또 불효시되기 때문에 자녀 낳아봐야 효도도 못 받을 텐데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까지 다 합쳐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으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갖고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몇 명이 앉아가지고 월급 주니까 그거 하다가 말다 그런 얘기 말고요.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요, 좀 사명할 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야, 그러나 여러 전쟁과 보릿고개 이런 거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여행과 다른 비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때 자녀를 낳거나 입양으로 길러서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나가자 이거예요. 제가 이나마 얘기했는데, 지금 95세인데요. 40년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내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 근처에 살아요. 같이 자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많이 가르쳐갖고 해외로 미국 가서 살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건 많고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자,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 기쁘고, 기르고 나서 또 50세, 100세까지 되어도 계속 같이 대화하고, 가족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자녀를 3명, 4명 낳아야 된다. 정부가 전국의 시, 군구 89곳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지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해마다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부산, 대구의 일부 자치구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도 지역에 따라서 소멸된다 이것이죠. 대도시도. 내 친구는 자녀에게서 매월 50만 원씩 받아서 73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걸 물어보니까요, 4자녀가 있는데 20만 원씩 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만 원 더 나가지고 20만 원밖에 안 받아가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도 생활이 좀 어려운 거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어떤 친구는요, 얼마나 그러니까 뜯어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 이거예요. 이거 뭐 하다 보니 불필요한 모양이죠. 친구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치인을 뽑아서 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가 돈이 많이 들어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우선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150에서 250도라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에서 공모전을 뭐 다 있잖아요. 뭐 무슨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상금도 있고 뭐 그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한국인과 국제결혼 이혼 대책들, 싱글이 결혼에 관한 과정, 행복가정 만들기 본장과 사례, 성공한 국제결혼 사례와 출산 문제, 남성 국제결혼 대안 이런 것들을 의견을 모은다 이겁니다. 의견을 모으면 좋은 의견도 나오고 별로 나쁜 의견도 나와도는 의견 있는 사람한테 돈 좀 주고 또 자세하게 그 사람한테 물어봐갖고 유튜브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 의견 내놓고도 별거 아닌 줄 아는데 물어본 거 보면서 자기한테 있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봐야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뭐 우선 100개나 2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이 얼마나 있는데 안 해보고 그냥 안 된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아까 국민운동에 사용하자. 그래서 출생아와 사회 문제에 대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서 펴고 참여자의 상금을 준다 이겁니다. 돈을 줘야죠. 그래야 하는 거지. 다 하는 그걸 쓴다만 뭐 공모전 하면 한 200명 하는데 한 5명만 돈 주고 맙니다. 나머지가 다 헛짓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참여한 사람들 다 조금씩 주어가지고 수고만큼의 돈을 주고 그 아이디어가
별것 아닌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같지만 또 물어보면요,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아내가. 하여튼 그래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 말은. 그래서 본인과 유튜브에 잘 정리해봐요. 인도자가, 아까 말한 인도자가 중요합니다만, 인도자가 전국에서 응용하여 전 국민을 보이고 다닙니다. 누가 좋은 얘기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모아가지고 전 국민을 향하여 고출산 인도자가 이와 같이 여러 활동을 하는데, 이건 따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 사용되는 유튜브 자료들을 아까 말한 그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매년 만들어야 되죠. 많이 만들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많이 필요한 부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결혼한 사람 여기 소개팅을 받아보는 사람은 국제결혼 대안은 필요 없겠죠. 하여튼 어떻든 많은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법은 인도자가 소감문을 보면서 상담과 대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자가 전화로 여자 남편 부모 다자간 통화라고 SK에서는 SK 전화기로 가능한데요. 이거 딱 KT나 이런 건 안 돼요.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SKT로는 간단하게 통화할 수 있어요. 3명이.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전화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정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훈련된 인도자들이 국가에 100명이나 200명을 훈련시켜서 해나가야 돼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의견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자료들을 보내서 들어보고, 유튜브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소감문을 간단히 써서 보내면 그 소감문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대화해서 뭐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무대뽀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세하게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이거는 외국인이 안 나오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혼이 많고 또 사회가 복잡하니까 저기 소개팅이라든지 국제결혼 문제, 이혼 대안, 입양 유입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국민운동을 벌리자 하고 22번째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는 잘 잊어